정말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하루였죠.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던 그날. 혹시 우리는 중요한 무언가를 놓친 건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 그 기록적인 폭락 뒤에 숨어있던 반전의 씨앗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마이너스 12.06%. 바로 이게 그날 코스피의 하루 하락률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숫자죠.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최악의 기록이 바로 이날 새로 쓰여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요. 우리가 기억하는 2001년 9.1 테러 때, 그때 기록이 마이너스 10.02%였거든요. 그것보다도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록적인 패닉이 시장을 그냥 덮쳐버린 거죠. 그런데 말이죠. 모두가 공포에 떨면서 주식을 던지고 있을 때, 바로 그 아비규환 같던 날에 어쩌면 회복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기록을 다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 붕괴가 대체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부터 좀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1068조 원. 이게 단 이틀 만에 사라진 돈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대한민국 정부의 1년치 전체 예산보다도 훨씬 큰 돈이 그냥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시면 더 와닿으실 텐데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전부 마이너스 20%가 넘게 빠졌습니다. 단 이틀 만에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랑 코스닥 양쪽 시장에서 동시에 거래가 멈춰버렸습니다. 바로 서킷 브레이커가 터진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서킷 브레이커라는 게 말 그대로 전기 차단기 같은 겁니다. 시장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급락하니까 일단 시스템을 잠시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기관이 공식적으로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완전 패닉 상태다라고 인정한 셈이죠. 아니, 그럼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방화쇠는 바로 저 멀리 중동에서 당겨졌습니다. 점점 통제불능으로 치닫던 지정학적 위기 때문이었죠. 당시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 이란은 우린 아직 최첨단 무기 꺼내지도 않았다고 맞서고 분위기가 정말 험악했죠. 근데 진짜 문제는 에너지였습니다. 카타르에서 가스 생산이 멈추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무려 68%나 폭등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카타르산 LNG에 굉장히 의존하잖아요. 이건 우리 경제에 바로 직격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온통 암울한 소식만 가득하던 바로 그때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두 가지 소식이 바다 건너에서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흐름을 뒤바꾸게 되죠.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사인데요. 이란 정부부가 CIA에 이 전쟁 좀 끝내자고 비밀리에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죠? 그리고 거의 동시에 세계 금융의 중심 월스트리트에서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신호가 나옵니다. 바로 골드만삭스였죠. 골드만삭스가 고객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란이랑 AI 때문에 주가 빠지는 거? 이거 매수 기회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냥 버텨라 이게 아니에요. Buy the dip, 그러니까 싸졌을 때 사라는 거죠.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방향을 잃었을 때 시장의 가장 큰 손 중 하나가 지금이 바로 기회라고 콕 집어서 얘기해 준 겁니다. 자, 이런 해외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국내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한쪽엔 여전히 엄청난 리스크가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선 기회의 싹이 트고 있었거든요. 국내 상황을 보면 정말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같았어요. 리스크 쪽을 보면 빚내서 투자한 돈이 사상 최대치를 찍으면서 강제 매도, 즉 반대 매매 공포가 극에 달했고요. 환율은 1,500원을 뚫고 1,600원까지 간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았죠. 반면에 기회 쪽을 보면 의외로 비트코인이 잘 버텨주면서 안전자산 역할을 했고, 대통령이 부동산을 팔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돈이 증시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도 생겨났습니다. 특히 이 역설을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는 이틀 만에 22%나 박살이 났는데 정작 사업 내용은 어땠을까요? AI 수요가 터지면서 디램 가격 인상률이 기존 70%에서 100%로 상향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폭락하는데 회사는 돈을 더 잘 벌게 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거죠.
자, 이렇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뒤엉켜 있는데, 그럼 투자자 입장에선 뭘 봐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당시 자료들은 진짜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선 세 가지 신호를 꼭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강제 매도 물량이 다 소화되는지, 빚내서 산 주식들이 강제로 팔리는 그 물량이 다 끝나야 진짜 바닥이라는 거고요. 둘째, 환율 안정화입니다. 외국인들이 돌아오려면 환율이 적어도 1480원 밑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신호였죠. 마지막 셋째, 이란과 CIA의 접촉이 그냥 접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대화로 이어지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회복의 열쇠였던 거죠. 정말 역사에 남을 순실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도 반전의 기회는 분명히 숨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공포가 모든 걸 지배하는 시장에서 진짜 가장 큰 위험은 어쩌면 그 공포에 눈이 멀어서 바로 눈앞의 기회를 놓치는 것, 그게 아닐까요?